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동네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전화를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바로 한번 출발을 네네.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돌비님. 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요. 오늘 이야기는 대략적으로 한 근 10년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딱 29살 된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어요. 똘비 같은 경우에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학교 때 4학년 다니다가 중간에 취업으로 학교는 조금 안 나와도 졸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취업으로 빼가지고 지방도시였는데 지방도시에서 그래도 꽤나 괜찮다면 괜찮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똘비가. 그래서 회사 다닌 지 몇 년 됐죠. 회사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사원으로 시작을 한대요. 그래가지고 사원 생활을 하면서 회사에 대해서 일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격증 취득도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구조가 조금은 특이했대요. 뭐냐면은 시내 쪽에 그래도 꽤나 멋들어지게 건물을 하나 지어놓은 게 있대요, 회사에서. 그래서 여기서 주로 사무일을 본답니다, 그 빌딩에서. 그리고 이 회사는 제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공장이 있는 회사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공장이 2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구공장, 옛날에 지어진 구식 공장이 하나가 있었고 근래에 지었던 신식 공장이 있었는데 보통은 공장 안에 사무동을 같이 놓잖아요. 근데 여기 대표님께서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있어 보이는 걸 좋아하신다고 해야 될까? 그래가지고 일부러 사무동을 그렇게 시내 한복판으로 뺐었고 그 다음에 이 회사의 특성상 공장이 조금 악취가 나는 공장이에요.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분리를 시킨 그러한 이유도 있었고 그래서 네. 어찌됐건 똘비는 일단은 사무 일을 처음에 봤기 때문에 시내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사원 생활을 어느 정도 하다가 주임으로 올라갔어요. 승진을 했어요. 근데 이때 똘비가 준비한 것들이 뭐가 있었냐? 똘비가 공대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공대에서 자기가 전공한 거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기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말고 산업기사, 그 다음에 기사 이런 게 있어요. 기사 자격을 2개를 취득을 했어요, 똘비가. 회사에서 여러 가지 종류를 쭉 정해주고 여기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러한 사원, 직원에 한해서는 승진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로 급여, 인센티브도 더 주겠다, 타이틀 걸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회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데 똘비는 2개나 취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원 위에가 주임이에요. 그래서 주임으로 승진을 하는데 이 회사가 그게 있습니다. 나름 엘리트 코스라는 코스가 있는데 내가 빠르게 진급을 하고 엘리트 코스를 타고 싶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구공장과 신공장 이 중에서 구공장에서 일을 자발적으로 조금 하는 사람에 한해서 승진을 빠르게 시켜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대놓고 말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똘비가 먼저 승진을 하면서 인사과 그 담당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구공장에서 난 일해보고 싶다고 먼저 던진 거예요. 야망 있는 남자예요, 똘비가. 예. 그러니까 인사과에서도 환하게 웃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분 진짜 오랜만이네. 그쪽으로 가서 일해보고 싶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알았다. 그럼 어차피 승진했으니까 주임 타이틀 달고 그쪽 공장 가서 바로 업무 그냥 시작하셔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사무실 직원분들한테 승진턱 한 턱씩 딱 내고 구공장으로 가서 업무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구공장이 신공장에 비해서 당연히 규모가 작죠. 그리고 옛날에 지어놓은 공장이어서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굉장히 열악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악취가 난다고 했잖아요. 악취가 신공장보다 한 10배는 더 났어요, 여기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버텨야 되나, 몇 년을 버텨야 되나 알 수는 없지만 똘비가 야망도 있지만 나름 계산이 빠른 남자거든요. 왜 그러냐? 구공장, 신공장이 있었고 이 회사 내에 친하게 지내는 다른 직원분을 통해서 들은 소스가 있어요. 근래 들어서 제3공장을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획 수립을 시작을 했다, 회사에서. 그러면은 2, 3년 안에는 공장을 설립을 할 거다. 그러면 구공장은 밀어버리고 이쪽은 아예 그냥 부지까지 다 정리를 할 계획이다. 그러면은 똘비 입장에서 엘리트 코스는 밟았되 3년이면은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름 이런 모든 계산을 가지고 환하게 웃으면서 구공장으로 출근을 했어요.
구공장을 처음 가본 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 회사 다니면서 여러 번 왔었고 안면도 튼 여러 명의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은 없었대요. 하지만 막내였죠. 그 안에서도 사무일을 봐야 되는데 막내였는데 그래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일을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사무동에 있을 때는 못 보던 사람들이 공장에 있어요. 뭐냐? 소위 말하는 외노자라고 그러죠. 외노자. 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산업 현장 시설에 없을 수가 없대요. 이분들이. 그래서 그분들 비중이 꽤나 높은 그러한 시설이었는데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1시인가? 점심 먹고 들어와서 다 같이 쉬다가 업무 시작해야 되는데 갑자기 외노자 한 4명 정도가 옆으로 이렇게 나오더니 갑자기 기도를 시작을 하시더래요. 오? 저게 뭐지? 저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 업무 시작을 했는데 기도를 하고 계시더래요.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옆에 대리님한테 대리님 저분들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라고 저분들 무슬림이시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알겠더래요. 그거구나. 이거 뭐 회사하고는 얘기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 회사 들어올 때부터 양해를 구했고 회사에서도 저런 걸로는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우리 회사는 존중할 건 존중하되 일만 열심히 하면 되는 우리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업무를 하는데 이제 대리님 위에 과장님이 있어요. 과장님을 김 과장님이라고 할게요. 김 과장님이 업무 지시도 많이 하셨고 일도 많이 가르쳐 주시고 되게 많이 챙겨 주셨대요. 사람도 좋았고 되게 장난기도 많으시고 그래서 김 과장님하고 막 장난도 치고 하면서 빠르게 회사 생활 적응해 나가는데 김 과장님이 하루는 막 하면서 들어오시더래요. 욕을 막 하면서. 그래갖고 과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는 나 저것들 저거 어떻게 하면 좋냐 진짜 확 진짜 죽여버릴까 보다 막 글더래요. 그래서 아이고 무슨 일이신데요? 말씀 좀 해보세요. 물 한 잔 드시면서. 그러니까는 냉수 한 잔 딱 먹더니 야 저것들 저거 내가 기도하는 것도 다 봐주고 응? 저것들 뭐 음식 가리는 것도 내가 다 봐주고 다 봐줬어. 그러면 일을 제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너 나가서 한번 봐봐. 너 공장이라고 맨날 공장 안에 사무실에 앉아있지 말고 나가서 쟤네 일하는 거 한번 네가 한 2시간만 보고 들어와봐. 나 속 터져 막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는 야 30분만 나가서 한번 봐봐. 한번 나갔다 와봐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대요. 여기가 이제 공장이고 약간 여기는 비료 비슷한 거를 특수 배합을 하는 그런 공장이었대요. 그러니까는 많은 차들이 들어오고 또 물건 싣고 나가고 원자재 들어오고 막 배합기에서 뭐 하면은 막히면 뚫어야 되고 아무튼 시끄럽고 복잡하대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운데서 신호수 역할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들 관리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해줘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4인방. 그 4인방이 마치 대장처럼 제일 편한 게 날씨에 따라 다르지만 또 신호수 이런 게 좀 편하대요. 바깥에 있고 냄새도 들라고 하니까. 근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화물차들이 뒤엉켜 있는데 그냥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그 안내 지시봉 깐닥 하면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똘비가 다가갔대요. 저기요 헬로우 그랬더니 이게 빵긋 쳐다보더래요. 되게 띠껍게 약간. 그래서 워크타임 일해야죠 일. 이거 지휘봉 하면서 차 관리해 주셔야죠.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다는 그 제스처 있지 않습니까? 어깨 으쓱 하는 거. 어깨를 이렇게 으쓱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주라고 지휘봉을 뺏어가지고 똘비가 이제 막 신호수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뒤엉켜 있던 막 여러 가지 화물차들 풀어내고 빠져나가게 하고 바깥에서 얼떨결에 한 2시간을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사람이 그러고 있으면 뒤에 와가지고 주라고 내가 하겠다고 이런 제스처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이번에는 그냥 담벼락 밑에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고 있더래요. 핸드폰 잡고. 똘비도 화가 나더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다가가서 좀 뭐라고 했대요. 아니 업무 시간엔 업무를 하셔야지 뭐라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이 진짜 얼굴까지 빨개져갖고 막 화를 내고 있는데 딱 핸드폰을 보더니 한쪽으로 그냥 걸어가더래요. 저 뭐 하는 건가 그랬더니 5시인가 또 기도를 해야 된대요. 이 시간이 딱딱 정해져 있대요. 하루에 뭐 4번인가 5번인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의 감성으로는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이렇게 뭐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대놓고 대답도 없이 가서 기도를 해? 나 무시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막 뚜껑이 열리려고 그래가지고 똘비도 젊잖아요. 혈기왕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뭐라고 하려고 하는데 대리님이 뛰어오더래요. 그러더니 야 똘비도 일로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대리님 나 이 사람들 진짜 이거 너무하네. 과장님이 왜 화내신지 알겠네. 막 그러니까는
야야야야야 기도할 땐 건들지 마. 떱도 절대 건들지 마. 그러더래요. 그래서 기도고 쥐고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와서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애초에 이건 존중하기로 우리가 하고 서로 약속이 된 거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더래요. 예. 그래서 기다려줬대요. 한 15분 그쯤 있으니까 일종의 기도가 끝나더래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가지고 똘비 앞으로 오더래요. 똘비가 이제 화가 나갖고 또 막 뭐라고 하는데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겠다 이거예요, 본인은. 그러니까 똘비가 막 답답해갖고 가슴을 팡팡 치면서 똘비도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퇴근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과장님이 앉아서 막 일을 하다가 이제 들어왔지? 너도 속 터져갖고 네가 일하다 왔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와 과장님 쟤네 저거 뭐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일하는데 월급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너 조금만 더 지켜봐라. 더 가관이다. 쟤네 낮에 일 안 했지? 야근한다고 한다. 그리고 야근 수당 달라고 할 거다. 봐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봤대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낮에 밀어놨던 일들을 저녁에 하겠다 하면서 뭐 묻지도 않고 저녁밥을 먹고 들어와서 공장 가동을 지네 마음대로 하더래요. 그렇게. 이게 공장이라는 게 뭐 인명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이게 큰 기계가 돌아가는 시설이다 보니까 민감하잖아요. 그런데 완전 아나무인이더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과장님이 왜 더 이상 터치를 안 하냐. 처음엔 자르려고도 했었대요. 근데 이게 채용은 쉬울지 모르지만 자르기가 또 생각보다 어렵대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약간 혐오시설이라면 혐오시설이잖아요.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외노자여도 채용 자체가 좀 어렵답니다. 인력 구하기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물건은 생산을 해야 되니 이 사람들이 갑의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과장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꾹꾹 참으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던 거예요. 과장님 진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갑자기 낄낄낄낄낄 하고 막 웃더래요. 과장님 왜 그러세요? 오늘 정신이 많이 힘드셨어요? 그러니까는 야 그래도 내가 말이다 내 나름대로 이게 복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는 앞으로 지켜봐. 내가 알려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다음 날부터 먼저 과장님이 부를 때마다 쪼르륵 달려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시간이 되면은 기도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답니다. 이분들이. 근데 초창기에 과장님이 좀 열을 받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장난을 좀 쳤대요. 니들 왜 이쪽 방향에다 항상 기도를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영어에다 뭐 섞어서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는 일정한 뭐 장소가 있대요. 거길 향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 그게 어딘데? 그랬더니 뭐 어디다? 그러면서 막 구글맵 같은 거 있잖아요. 전 세계 지도. 그거를 핸드폰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방위를 찍고 이게 이쪽 방향이다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이때는 지금만큼 완전 극과 극으로 치닫진 않았었는데 그냥 과장이 많이 꼴배기가 싫었을 따름이에요. 이 사람들이. 장난을 쳤대요. 야, 니들이 이거 잘못 알았다 방향을. 이 방향이 아니고 저쪽 방향이다. 이거는 한국 사람이 나를 믿어라. 나 이거 공부 잘했다 한국에서. 내 말 믿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그날부터는 그쪽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건데 그쪽 방향이 무슨 방향이냐면은 이 김 과장 자기 집 방향이에요. 자기 집. 우리 집을 향해서 절을 해라 이거죠. 그리고 가끔 김 과장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알약 있잖아요. 알약. 예. 캡슐형 알약. 그걸로 뭘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과장님 뭐 하세요? 그러니까 또 막 웃더래요. 웃으면서 야 이거 봐라. 그러면서 우리 그 비타민 C 흰색 가루 있거든요. 이거를 알약에다 넣더래요. 캡슐 알약에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다가 작은 돼지고기 작은 거 그 볶은 거를 하나 쏙 넣고 또 그 위에다 약을 이렇게 뿌린 다음에 캡슐을 쏙 닫더래요.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종교적 신념 특성상 돼지고기를 드셔서는 안 돼요. 굉장히 민감하신데 그런 거 무시하고 일부러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예요. 이거 비타민 C다. 니들 땀도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 비타민 C랑 미네랄이랑 나트륨 골고루 들어있는 약이니까 이거 반드시 하루에 하나는 섭취하라고 회사에서 지시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근무는 태만하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의 문제를 김 과장이 아주 갖고 놀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될 짓인 거죠. 이건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이제 모르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똘비도 보고 있자니 참 솔직히 꼴배기가 싫었대요. 일하는 게. 그리고 대리한테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분들이 안 그랬대요.
처음에 이쪽 기도를 하고 이러한 분들이 3분이 계셨는데 3분이 계실 때는 기도 시간은 철저히 지켰고 그 외에는 정말 근무도 좋았고 다 좋았대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물을 다 흐려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제로 야근을 해서 야근 수당 빨아먹는 방법. 그 다음에 마음대로 못 자르게 하고 그 전에는 한국말도 하면은 제법 알아들었대요. 어느 정도. 잘은 못 알아들어도 그런데 이제는 아예 못 알아듣는 척을 해버린대요. 그냥.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들어온 A라는 이 직원이 들어오면서 모든 이 행태가 벌어지기 시작을 했다. A가 문제다. 아, 그러냐. 그런데 똘비가 한편으로는 조금 마음에 깨름직하니 걸리더랍니다. 아무리 미워도 정말 이렇게 근태가 엉망이고 이러면은 공장을 세우고 직원을 다시 뽑을지언정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자르고 직원을 다시 뽑는 게 맞지.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저 신념을 이런 식으로 장난을 쳐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대요. 왜 그러냐면 똘비도 그 모태신앙 기독교였거든요. 역지사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누가 내 종교를 가지고 저렇게 장난을 친다면 나 역시 못 참을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똘비가 하루는 다른 건 모르겠고 저를 다른 방향으로 하고 이런 건 모르겠고 저 알약은 조금 먹지 말라고 해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에 비타민 C 진짜 좋은 것들만 이렇게 타면서 돼지고기만 하나를 넣겠냐고요. 골탕 먹이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하루는 A를 포함해서 몇 명을 한 6시 정도 이제 불렀대요. 밥 먹기 전에. 저기 일로 와보시라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 나라 사람들이 그 중앙아시아 사람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번역기까지 돌려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한국인하고 너희들하고 체질이 다를 수도 있어서 이 약을 굳이 먹는 게 니네한테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굳이 약은 안 먹어도 된다. 내가 그랬단 말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이건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쭉 보더니 끄덕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 보시라고. 그리고 퇴근하고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그 4인방 중에 한 명이 똘비를 부르더래요. 똘비가 바깥에 공장 옆에 돌고 있는데 일로 와보시라고. 그러니까 갔대요. 그러니까는 다른 직원, 그러니까 이 4인방 외에 다른 외노자 직원분도 한 분 오셨는데 이 다른 외노자 직원분은 한국말을 잘 하셨대요. 이 분이 말씀을 주시더래요. 네가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알약을 까서 봤는데 너네들은 우리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지금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똘비가 진정하라고 말 좀 전해주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말이 조금 한국말을 뭐라고 할까, 이분이 알아듣고 이분이 또 이 나라 말을 조금 한대요. 네. 자기 나라는 아닌데.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이제 전달을 왔다 갔다 하는데 똘비가 그러지 마라. 진정해라. 내가 그래서 얘기해주지 않았냐. 나를 믿고 니네들은 열심히 일을 해줘라. 내가 가운데 중재자로서 난 열심히 노력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너한테 우리는 고맙다. 감사한 마음이 정말 크다. 예.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를 가지고 장난친 그 사람은 반드시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네. 뭔가 섬뜩하더래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무슨 처벌을 말하는 거냐? 그랬더니 처벌이 아니고 심판이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심판을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는 그거는 우리도 알 수 없지. 오로지 신께서 아시는 그런 일이지. 하지만 너는 관여치 마라. 고맙다 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한쪽에 가가지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과장한테 말을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과장한테 말을 하면 졸지에 본인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배신자가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근다고 해서 말을 안 하자니 너무 찝찝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가운데서 이거는 조금 잘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대요. 과장한테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지켜보는데 1주일, 2주일,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도 이렇다 할 변화는 없었대요. 여전히 근태는 안 좋았고 오히려 과장님이 가가지고 니들 약 잘 먹고 있냐 그러면 약을 막 주고 그러면 이분들이 약을 또 잘 받는데요. 그 자리에서 먹진 않고 약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고맙습니다 얘기를 이렇게 한대요. 야, 바뀐 건 없고 그래 심판이고 처벌이고 괜찮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이 조금 넘었을 때였대요. 갑자기 사무실에 이 4인방이 들어오더래요. 그러면서 휴가를 써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한 번에 니그들 넷이 휴가를 쓰면은 어떻게 하냐. 이거 니네 대처 방안을 뭐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다들 못 알아듣겠다는 듯이 그냥 고개를 또 샬레샬레 흔들더래요. 그러면서 A가 되게 떠듬떠듬 거리는 한국말 있잖아요. 법을 봤어. 법 보면 휴가 있어. 우리는 쓸 수 있어. 우리 쉴 거야. 우리 권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문이 턱턱 막히죠. 그러면서 종이에 며칠부터 일주일간 쉰다고 이게 써서 내더래요. 그러니까 과장이 조금 뭐라고 하다가 어차피 말 안 통하는 거 알거든요. 야야야 가서 쉬어라. 아니 야 쉬지 말고 그냥 니그 나라로 돌아가라. 그냥 푹 쉬어. 오지 말고 차라리 오지마 가서 쉬어. 그러니까는 쉰다 고마워. 그러고 나가더래요. 과장이 아유 저 쌍놈의 새끼들 저것들 주둥아리도 짧아가지고 존댓말도 안 배운 저 새끼들 하면서 막 욕을 막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아유 과장님 일주일간 그러면은 다른 분들한테 업무 분담 시키고 어찌됐건 제가 가운데서 잘 해보겠습니다 하면 똘비가 또 이제 똘방지게 또 가운데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아 그래 그 대리랑 너랑 해가지고 조금 뭐 일손 부족한 니들도 좀 돕고 나도 좀 돕고 해서 어떻게 해야지 뭐. 아유 저것들 때문에 내가 돌겠어 하면서 이제 그러고 말더래요. 그리고 이 4인방이 휴가를 떠났어요. 한 이틀 됐나? 오히려 공장 분위기가 좋아졌대요. 일 효율도 훨씬 올라갔고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딱 저녁에 퇴근을 하고 집에서 똘비가 밥 먹고 있는데 김 과장님한테 전화가 오더래요. 똘비야. 그래가지고 예 과장님. 그러니까는 야 내가 지금 바깥에 나와 있는데 너 공장 좀 한번 가줄 수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 사무동 문 다 잠궜잖아. 세콤이랑 다 했고 근데 지금 세콤 경보도 울렸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다른 애들한테 전화해봤더니 누가 왔다 갔다 그런 거 같다고 얘기를 하거든.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멀리 나와 있어 얘기를 하는데 소리가 술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나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똘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그냥 갔대요. 공장에 상주하는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외노자분이 그 휴가간 4명 제외하고 한 5분 더 계셨대요. 외노자가 상당히 많았대요. 여기가 공장이. 그분들이 상주하는 시설이 좀 열악하죠. 컨테이너예요. 그 숙소가. 그쪽은 불이 꺼져 있더래. 일찍 주무신대요. 그분들 술 드시고. 그래서 똘비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좀 악취가 심한 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공장 안으로 들어갈 때 애초에 게이트를 딱 들어오면은 옷을 갈아입는 그 시설이 하나 있대요. 여기 한국인 직원들을 위해서. 이때가 겨울이었대요. 그러니까 똘비가 들어가기 전에 차에서 이 패딩 같은 건 냄새가 잘 배잖아요. 특히. 그러니까는 패딩은 차에다가 벗어놓고 들어가서 회사 점퍼 있거든요. 회사 점퍼를 걸치고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사무실로 딱 들어가 보니까 사무실 저 안쪽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져 있더래요. 저게 뭐지? 마치 수유등 아시죠? 그 애기들 켜주는 수유등 같은 은은하게 작은 불빛 하나가 저 사무실 끝에 바닥에서 이렇게 켜져 있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 작은 불씨인가? 하고 사무실 안쪽으로 들어갔대요. 그 불 켜는데도 약간 안쪽 가운데 쪽에 있어갖고 막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뭔가 하고 봤더니 되게 작은 전등 하나가 거기 켜져 있더래요. 그러니까 수유등이요 말 그대로. 그래가지고 뭐야 하고 끄고 옆에 불 딱 켜고 돌아서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너벅 발소리가 조금 한 명은 아니었대요. 네. 몇 개의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저씨들 나오셨나? 뭐지? 하고 이렇게 좀 더 사무실 바깥으로 나가려고 사무실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실 안쪽으로 2명의 남성이 들어오더래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대요. 2명이. 근데 이 2명이 생김새를 보면 딱 알지만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느낌상으로는 동남아였어요. 뭐지? 우리가 신규 인원 채용한 적은 없는데 누구지? 그래서 누구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다가오더래요. 가까이. 근데 뭔가 무서웠대요. 이분들이 본인보다 키도 작고 두 분 다 조금 왜소했는데 이상하잖아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몇 발자국 뒷걸음질 치는데 빠르게 걸어서 다가오더니 한 명이 옆에 자기 어깨를 딱 잡더래요. 똘비가 뭐예요? 그러는데 나머지 한 명이 그대로 똘비 명치에다 주먹을 갖다 꽂아 넣더래요. 뻥 맞으니까 완전 무방비해서 맞았잖아요. 지금.
몸이 앞으로 꼬꾸라지더래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꼬꾸라져가지고 막 하고 숨이 안 쉬어지더래요 막. 예. 그러니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배가 아프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갑자기 마치 태권도 내려찍기처럼 신발 신은 그 발로 똘비 머리를 위에서 밑으로 뜯어버리더래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튀어서 바닥에 쓰러지니까는 막 밟더래요. 본인을 미친 듯이 밟더래요. 근데 맞으면서도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사고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몸을 잔뜩 웅크린 상태로 진짜 신명나게 두드러 맞았대요. 코뼈도 잘못된 것 같고 이빨도 흔들리는 것 같고 진짜 오지게 쳐맞다가 안 때리더래요. 더 이상. 그러더니 뒷목을 잡고 이렇게 세우더래요. 정확히 제가 들은 대로 표현드리자면 다시 꿇친 거죠. 다시 무릎을 딱 꿇친 상태에서 앞으로 당기더래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질질질질 무릎 꿇은 상태에서 끌려 나가게 된대요. 사람이. 예? 복도 쪽으로 끌려 나갔답니다. 그러니까 복도 쪽에 한 명이 서 있더래요. 누군가 하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니까 A라는 그 사람, 사고뭉치 A가 그 자리에 딱 서 있더래요. 예. A씨 이게 뭐예요? 나한테 왜 그래요? 그러니까 A가 막 긁더래요. 긁더니 핸드폰으로 막 뭘 적더래요. 그러더니 본인을 때린 두 명한테 이 핸드폰을 보여주더래요. 그러니까는 얘네들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가 다르니까. 그러니까는 본인을 신나게 때린 두 명이 어깨를 또 으쓱 하더래요. 그러면서 또 막 뭘 적고 다시 보여주고. 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눈치상으로는 뭐냐면은 야 어문 사람을 때리면 어떡해 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마치 얘네들이 우리는 몰라 우리는 시킨 대로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대요 그냥. 그러니까는 갑자기 그 A가 이렇게 쭈그려 앉으면서 똘비 거 핸드폰을 주머니에서 이렇게 빼더래요. 그러면서 핸드폰 키란 식으로 손을 까딱까딱 하더랍니다. 손을 이렇게 쫙 해갖고 펴줬대요. 그러니까는 김 과장 전화번호 끝에 네 자리 누르면 번호 쫙 뜨잖아요. 1, 2, 3, 4면 1, 2, 3, 4 김 과장 딱 뜨니까 딱 누르고 통화 버튼 누르면 바로 걸리는 상태로 이렇게 핸드폰을 주면서 A가 얘기를 하더래요. 전화 걸어서 김 과장 오라 그래. 한국말 진짜 잘하더래요. 한국말 잘해요? 그러니까 감정 없어요. 김 과장한테 전화해서 지금 급하다고 바로 와야 된다고 전화해요. 그런데 전화하면서 이상한 말은 하지 말아요. 그러면 벌 받게 될 거예요. 전화하세요. 그러더래요. 와 이거 진짜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김 과장님이 받죠. 똘비야 뭔 일이야?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 공장으로 지금 급하게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왜 뭔 일 있어? 예 지금 사무실 아예 엉망이 됐고요. 지금 이거 바로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야 그러면 일단은 경찰 먼저 신고하고 나는 지금 못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대리한테 전화해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과장님이 나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경찰도 이미 전화 다 해놨고요. 이건 과장님이 지금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통화를 하고 있는데 대리 나오라고 그래 그러고 있는데 쭈글쳐 앉아있던 A가 옆에서 우리 잭나이프라고 그러죠. 잭나이프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핀 건 아니고 딱 피기 전에 손에 쏙 들어오는 그 사이즈 있잖아요. 칼날 안 뽑고 그걸 그대로 이렇게 손에 든 상태에서 본인을 가만히 노려보고 이렇게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똘비도 살라니까 어떻게든 김 과장을 꼬시기 시작한 거예요. 나오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김 과장이 알았어 나 택시 타고 갈게. 너 차 가지고 왔지? 그러길래 예 빨리 오십시오. 빨리 최대한 빨리 오셔야 됩니다 하고 끊었어요 전화를. 그러니까는 A가 얘기를 하더래요. 고생했어요. 김 과장 오면 가도 좋아요. 축복받은 거예요. 우리를 도왔고 우리의 신념을 지켰기에 축복받은 거예요. 그러더래요. 한국말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아프게 해서 미안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었어요. 김 과장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기 가서 앉아 계세요. 그러더래요. 사무실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의자에 앉아 있었대요. 가만히. 물론 핸드폰은 A가 갖고 있었습니다. 우두커니 앉아서 이제 10분, 15분 시계는 있으니까 기다리는데 핸드폰이 다시 울리더래요. 그러니까 A가 들어와서 핸드폰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김 과장이더랍니다. 받았대요. 예 과장님. 야 나 이제 택시 탔어.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과장님 빨리 좀 와보십시오. 이거 서류고 뭐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러니까는 야 가는데 이 시간은 막힌 시간 아니니까 15, 20분 걸리면 될 것이다. 내가 기사님한테 최대한 빨리 가달라고 얘기할 테니까
정확하게 지금 상황이 어떤데? 그래가지고 막 온갖 시나리오를 치면서 얘기를 했대요. 예. 서류도 없어지고 그 옆에 중요 서류 너는 캐비넷도 다 열려있고 막 했대요. 그렇게. 그러니까는 사건이 심각하다 느꼈는지 과장님도 알았어 오케이. 좀만 기다려 내가 갈 테니까 경찰들은 오셨고 그래가지고 예 뭐 경찰분들은 바깥에서 다른 거 확인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끊더래요. 그러니까는 A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 만족스럽다는 듯이 네. 끄덕끄덕 하더래요. 그리고 나가더랍니다. 그런데 똘비가 여기서 이제 생각을 막 한 거예요. 야 이거 생각 좀 해보자. 김 과장이 여기 오면 100% 죽는다. 김 과장은. 어떻게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 그러면 나 살고 김 과장 죽고 그러면 김 과장 죽은 게 발견이 되면 네. 나랑 통화를 많이 했었고 야 나도 이거 자유로울 수 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이 꼬여간다 막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A씨 하고 막 불렀대요. 그러니까는 그 A라는 사람은 복도에 있더래요. 사무실 안 들어오더래요. 이상하게. A가 빼끔하고 왜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 과장님 오면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는 씩 웃더래요. 심판이요. 심판을 받아야죠. 벌을 받아야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벌을 내리시려고요? 그러니까는 바깥에 우리 불도저 같은 장비 있죠. 네. 근데 불도저 앞에 큰 바켓스 같은 게 달린 게 있어요. 페이로더. 그걸로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좀 막 이렇게 눕혀놓고 쾅 쳐서 싹 비빈 다음에 저기 비료 배 아파하는데 넣어버릴 거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정말 섬뜩한 얘기죠. 아니 그러면 큰일 난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놓고서 당신들 인생이 쫑날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나머지 4인방이었잖아요. 3명은 이미 한국을 떴어요. 그리고 혼자 남았잖아요. 본인도 내일 바로 비행기 타고 나갈 거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렇게. 그래도 못 잡을 것 같냐고 얘기를 하니까는 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거 답 없다. 이거는 목숨을 걸고 움직일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이제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이거 들으면서 이 얘기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 그러한 본인의 행동에 따른 이유를 찾게 됐냐 물어보니까 생각을 많이 했대요. 똘비가 생각을 막 하는데 처음에 내린 결론은 뭐였냐. 김 과장이 죽고 본인은 사는 게 답이었대요. 이거는 그 누구도 본인을 비방할 수 없대요. 예. 그 누구도. 이 상황이 되면은 평상시에 알고 있던 도덕 뭐 이런 거 내가 슈퍼맨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래요.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가장 크게 든답니다. 그래가지고 김 과장 오면은 무조건 나는 풀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 오케이 그러면은 나는 빨리 나가서 신고를 해야겠다. 이 계획이 들었는데 바깥에서 뭐라고 이제 언성이 좀 올라가더래요. 지들끼리. 보니까는 동남아 사람 2명이 있었는데 네.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눈치로 때리 맞춘 얘기인데 느낌이 딱 그거였답니다. 안 된다. 쟤도 살려둘 수 없다. 오. 우리 얼굴을 보지 않았냐 이 느낌이었대요. 딱. 그러니까는 A가 아니다. 쟤는 뎁둬라. 쟤는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동남아 애들은 안 된다. 쟤도 같이 보내야 된다. 이걸로 싸우는 것 같은데 눈치밥으로다가 야 이거 나도 가겠는데? 라는 느낌이 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노선을 변경했대요. 일단은 튀자. 김 과장 오기 전에 튀어야 된다. 지금은 조금 느슨하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저기 A씨 불렀대요. A가 뒤를 돌아보더래요. 뭐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는 어찌됐건 제 역할 다 했잖아요. 저기 김 과장님은 아마 뭐 앞으로 5분 10분 있으면 도착하시겠네. 나 화장실 좀 갔다 오면 안 될까요? 아까 배랑 많이 맞았더니 소변도 지금 너무 마렵고 얼굴도 한 번만 좀 닦고. 아니 김 과장님 왔는데 내 얼굴 보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A가 웃으면서 갔다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같은 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으니까 화장실로 갔대요. 화장실 가가지고 얼굴을 좀 씻고 막 이제 머리를 굴렸는데 화장실 창문은 본인이 나가기에 좀 작아요. 여기서 못 나가겠고 딱 주변을 둘러보다가 네. 머릿속으로 생각이 난 게 이게 조금 구조가 특이했는데 여기는 공장이잖아요. 남자 화장실이 있고 여자 화장실이 있긴 한데 여자 화장실은 여기엔 지금 여직원 자체가 없거든요. 이 공장에는. 그래서 여직원 화장실은 뭐 무늬만 화장실이고 뭐 온갖 잡다한 거를 넣어놓는 그런 창고로 썼어요. 그리고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게
거기는 창문이 컸어요. 예? 옆에 여자 화장실 쪽으로 넘어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오. 이렇게 쓱 문 열고 나왔는데 정말 다행히 A하고 그 동남아 사람으로 보이는 두 명하고 계속 뭔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영어를 좀 썼다가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핸드폰으로 썼다가 막 그러고 집중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정말 조용히 여자 화장실 쪽으로 들어갔대요. 쓱 들어갔는데 불을 켤 수는 없으니까 그 딸깍 소리도 날까 두려웠으니까 들어가서 보니까는 창문이 보이고 바깥에 불빛이 보이니까 일단은 그쪽으로 가서 정말 창문을 천천히 소리 안 나게 열었대요. 근데 여기가 오래된 공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창문 프레임이 작아서 열 때 끼기기기 소리 나는 창문 있잖아요. 그 창문인 거예요. 정말 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조금 막 이렇게 밀고 있었대요. 당연히 소리는 조금씩 나는데 이게 나도 몰라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킥킥 하고 있는데 갑자기 A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저기요 하면서 뚜벅 발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야, 시간 없다. 이거 시간 오바, 타임 오바다. 튀어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창문 그냥 꽥 하면서 팍 열고 몸을 바깥으로 던졌어요. 여기는 참고로 1층이에요. 1층. 뭐 몸을 던져서 다치고 그럴 것도 없어요. 퍽 던진 다음에 미친 듯이 타다다닥 뛰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는 저 안쪽에서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니 잡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래요. 미친 듯이 공장 바깥으로 뛰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 달리기 진짜 빠르더래요. 생각보다 달리다가 뒤로 살짝 돌아봤는데 오는 게 보이는데 내가 차에 타면 이거 차 문 열고 탑승하다 잡힐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대요. 그래가지고 본인 차를 지나쳐서 그냥 막 더 뛰었대요. 그냥. 왜냐면은 여기서 걸어서 5분 거리 5분도 아니대요. 한 5분 안짝으로 얼마 안 되는 거리만 나가도 꽤나 큰 도로가 나와요. 여기는 화물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가 잘 된 게 앞에 있었대요. 일단 그쪽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막 그쪽으로 따다다다다 뛰는데 뒤에서 미친 듯이 쫓아오더래요. 막 달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뛰다가 곁눈질에 뭐가 하나 딱 들어왔냐면은 짱돌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래요. 꽤나 큰. 그래서 딱 가다가 그냥 팍 쓰면서 짱돌을 집어 딱 들고 뒤를 쳐다보니까 거의 지처까지 한 명이 도착을 해 있더래요. 짱돌로 그냥 그 사람 왼쪽 귀 쪽을 그냥 짱돌로 뺨을 치듯이 쳐버렸대요. 그냥. 예. 이게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대요. 딱 그러니까는 진짜 박 터지는 소리 하나 나고 그 사람이 앞으로 툭 쓰러지더래요. 소리 지르면서 다시 짱돌 버리고 뛰었대요. 미친 듯이. 막 뛰어가지고 길가 쪽으로 나와가지고 김 과장님이 오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차로. 그 방향은 아니까 그쪽으로 막 뛰는데 안 보이더래요. 쫓아오는 사람이. 뛰다 보니까는 저 앞에 헤드라이트가 보이고 그 택시가 하나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영화 보면은 길 한복판에서 막 스톱 하면서 세우는 거 있잖아요. 네. 길 한복판에서 갖고 스톱 하면서 택시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택시가 딱 쓰더니 막 빵 누르고 창문으로 뭐 하려고 했는데 이제 똘비가 가가지고 김 과장님 하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김 과장이 그 택시 뒤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기사님 나 좀 태워줘 하면서 앞에 운전석 보조석으로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님도 이제 얼떨떨하죠. 뭐냐고. 그러니까 나 직원인데 차 돌려 나가야 돼. 도망가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 헤드램프가 앞을 쫙 비추고 있잖아요. 저 멀리 사람 그림자가 어슬렁어슬렁 보이는 거예요. 그 똘비는 본능적으로 그쪽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 실루엣이 보이니까 기사님 우리 죽어 차 돌리자고 빨리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가 보다가 일단은 뭔진 모르겠고 기사도 막 차를 거기서 확 돌린 거예요. 예. 그래갖고 쫙 돌려가지고 기사도 풀악셀을 밟으면서 반대쪽으로 다시 쫙 나간 거예요. 그래갖고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기사가 묻지도 않았는데 어디로 향했냐? 지구대로 그냥 가더래요. 기사가 알아서. 그리고 그 사이에 당연히 막 차 돌리고 할 때 김 과장님은 깼죠.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당연히 경관분들이 그쪽으로 순찰을 가주시잖아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피 묻은 짱돌 발견 못했어요. 근데 옆에 방울방울 떨어져 있는 거는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공장에는 뭐 그런 사람 없음. 그러니까 똘비가 이제 막 얘기를 했죠. 다 진술했고 김 과장한테도 조심해라. 김 과장님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지 마셔라. 그냥 지구대에서 주무셔라. 오늘은 어디 가지 마라. 집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김 과장이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나 집에 애기랑 와이프 글더래요.
그래갖고 문 잠그고 막 경찰분들한테 부탁하니까 경찰분들이 그 서로 연동이 돼가지고 그쪽 순찰을 엄청 강화를 해주신대요. 그러면 싹 그렇게 해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일단은 뭐 수배 아닌 수배죠. 똘비도 얼굴이 지금 두드러 맞고 해가지고 많이 부어있고 그랬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찾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 일단 A는 잡혔어요. A는 이게 모르겠습니다. 시들무에 이제 경관분들도 나오시고 했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류의 사람을 잡으면은 이게 조사하시는 경관분들도 반쯤 미쳐버린대요. 왜 그러냐면 너 사실대로 불어 뭐 해 막 통역관까지 대동해서 막 뭐라고 해도 그냥 기도만 한대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거는 신께서 움직이셨고 그냥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버린대요. 그냥 예. 난 아무것도 한 거 없고. 그러면 그 동남아 사람 2명은 뭐냐. 그 사무실에서 지문도 나오고 다 나왔대요. 그런데 불법 체류자.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하나. 불법 체류자가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이 불법 체류자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같은 외노자한테 돈을 받고 어떻게 사주를 받고 사람을 못되게 해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불법 체류자 분들 중에서도 갈 때까지 간 분들이죠. 이분들은. 이 사람들을 A가 고용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냐면은 A와 A를 포함한 그 4명의 사람들은 목숨보다 중요한 신념을 김 과장이 흔들었잖아요. 장난을 쳤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김 과장은 죽을 뻔하고 똘비는 옆에서 어설프게 꼈다가 본인도 죽을 뻔하고 그랬던 일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진짜 동네꼬마님은 이야기 해주실 때 있잖아요. 예. 4DX 같아. 4DX 사람인데 진짜로 와, 그 생생함이 다릅니다. 저 의자가 이렇게 움직였어요 하면서 실은 오늘 돌비님 이렇게 전화를 처음에 받다가 네네. 저도 뭔 생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차 시동 거는 걸 깜빡했어요. 에어컨을 네네. 킨다는 게. 네. 저는 진정한 4DX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막 식은땀까지 흘려가면서 제대로 4DX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너무너무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네꼬마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비님. 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코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코님께서 지금 육아 중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시간 내주셨습니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아코님. 네, 오래 반갑습니다. 기다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아니, 근데 육아 중인데 어떻게 또 시간을 내셨어요? 딱 30분 전에 예. 드디어 재웠어요. 참 얼마나 자지? 잠깐만. 한 30분 자나요? 1시간 자나? 20분? 20분? 미치겠네. 알겠습니다. 못할 알겠습니다. 뻔했어요.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사담을 나눌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육아는 힘든 거니까. 자, 그러면 오늘 아코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 빠르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아코예요. 자, 오늘 사연은요, 좀 무거운 안타까운 사연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이고, 네. 네. 시기는 2019년도예요. 이 당시 2019년도 시기가요, 정말 저희한테 많은 사건과 내용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19가 또 터지 그 해죠. 이 당시는 저희도 어느덧 30대가 넘어갔고,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리를 잡고 결혼을 하나둘 하는 친구가 많았고, 또 지방으로 나가서 뿔뿔이 흩어져서 열심히 그 업에 종사하면서 일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송이산 멤버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모이기는 좀 이제 힘든 시기였어요. 1년에 많이 만나봤자 3-4번? 그러다 한 날 우리 멤버들이 야, 언제 한번 보자. 딱 그런 말 나올 때쯤에 송이산 멤버 친구는 아니지만 간간히 오다 가다 연락하는 고향 친구 태우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경상북도 구미시에 삼겹살집을 차렸다고 해서 대구 사는 저희들 보고 한번 쏜다고 얘들아 놀러와라.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 얼굴 좀 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대구랑 구미는 가까운 거리니까 저희 고향에서도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얼굴 보자면 저희 멤버들을 제가 모아서 그 태우가 하는 삼겹살집 식당으로 향해 갔거든요.
주말이라서 도착을 하니까 가게도 나름 크게 잘 지었고 예. 고기 퀄리티도 되게 좋아 보였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이미 손님으로 너무 많아서 넘쳐났다고 해야 되겠죠? 아우 좀 뿌듯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태우랑 간만에 보니까 인사도 하고 친구 가게가 잘 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태우는 우리가 왔는데도 자리도 없고 미안하다고 안절부절 못하는데 아니다 괜찮다고 아우 야, 우리는 끝나고 먹어도 되니까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저희가 위로를 해주면서 이 멤버들끼리 주위를 빙빙 돌면서 그냥 구미 여기 동네 시내를 좀 구경을 했어요. 이 동네 시내를 삥 돌면서 산이도 있었습니다. 산책하고 있는데 산이가요 또 항상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어디론가 혼자 방향을 틀면서 가더라고요 또. 야 어디 가냐고 또 뭐 어디 가냐고 야 일로 가자니까 야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여기 와본 동네라서 거기 없다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야 잠깐만 그러면서 다녀온다길래 뭐야 또 저희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항상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저만 저 혼자 가는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 5명은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아직 자리 나려면 멀었으니까 야 우리도 그냥 따라가 보자 해서 나머지 멤버들도 산이를 따라갔거든요. 그 방향대로 저희가 뒤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산이를 제가 좀 이제 앞질러서 제가 앞을 보고 있었거든요. 뛰어가서 같이 걸어갔는데 산이가 혼자 걷는 게 아니라 얘 시선을 보니까 앞에 있는 어떤 아저씨를 따라가는 기분이 전 들더라고요. 너 혼자 가는 거 아니었거든. 너 혹시 저분 따라가냐고 얘기를 하니까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대요. 왜 따라가는데? 늘 하는 소리. 왜 또 저 아저씨 뭐 귀신 들렸어? 농담 삼아 또 저는 툭 던졌거든요. 아니 그건 아닌데 귀신이 아저씨를 따라가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길래 지금 이제 시간이 뭐 7, 8시인데 귀신이 저 아저씨를 따라간다고? 그냥 따라가는데 일단 나도 따라가 보는 거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저기 있는 아저씨 어떤 귀신이 따라간대 산이가 그러는데 얘기를 하니까 몇 명은 야 무섭다고 안 따라간다고 아씨 또 시작이네 안 따라간다고 몇 명은 다시 고깃집으로 돌아가고 경태라는 친구와 정우 저 포함 3명이서만 산이를 따라갔어요.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도착한 곳은 저도 말씀드렸던 이 동네를 와본 적이 있어요. 관광지가 있거든요. 구미의 관광지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장소를 그 아저씨분이 도착을 하시길래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가 7시에서 8시 사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주위 여기는 관광지다 보니 사람들이 또 운동하는 장소도 돼요. 산책로라고 해야 되겠죠? 아직 시간이 그렇게 늦은 시간도 아니고 사람도 꽤 있고 운동하는 사람이 더 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 박정희 생가에서 먼 발치를 바라보면서 그 아저씨는 어디론가 또 이동하시면서 생가 근처에 정자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거기에 갑자기 주머니에서 바나나 우유를 하나를 꺼내들여서 그 정자에 놔두고 가시더라고요. 저기 바나나 우유를 놔두고 가네. 저희들 다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아저씨는 바나나 우유를 만지작 거리면서 그 우유를 놔두고 옮기시더라고요. 발걸음을요. 산이는 거기에서 아저씨를 따라가진 않고 정자 위에 올려둔 바나나 우유를 산이가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안 따라가냐고 제가 말을 하니까 야 저 아저씨 이제 좀 멀리 가는데 안 따라가냐고 왜 자꾸 멍 때리고 있어. 바나나 우유 뭐 내가 사줄까? 이렇게 농담삼아 던졌는데 산이가 그때 저한테 갑자기 아코야 미안한데 저기 건너편 편의점 있지? 아까 오던 길에 편의점 하나 보였는데 거기서 저기 보이는 카스 맥주캔 하나만 사서 와달라고. 일단 뭐 저는 하도 얘를 겪는 친구이다 보니까 뭐 역시나 있구나 해서 제가 빨리 경태랑 제가 편의점을 달려가서 사왔어요. 가면서 이 경태라는 친구가 하는 말이 야 저거 또 뭐 있는 거 맞지? 난 근데 제가 저럴 때마다 너무 무섭다. 너는 뭐 한두 번 본 게 아니라서 괜찮겠지만 경태가 좀 이해해라. 제가 좀 달래주고 있었거든요. 웬만하면 산이가 저런 행동 잘 안 하는 거 알지 않느냐. 근데 간혹 하면 그래 나도 무서울 때 있다. 근데 저러는 거는 분명 큰 이유가 있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나는 사실 뭐 송이산 때도 겪었지만 항상 저럴 때마다 산이가 혼절하는 게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난 그게 사실 더 걱정된다고. 괜히 혼절해서 잘못되면 좀 그렇지 않느냐. 근데 내 느낌이 오늘 좀 뭔가 그래. 기분상 좀 그런 느낌이 든다고. 네가 옆에서 그렇게 말하면 나는 뭐가 되냐고. 20년 가까이 같이 놀던 친구도니까 너도 반 도인 다 됐네. 나도 그런 기분이 느낄 때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맥주 한 캔을 사서 주거니 받거니 다시 산이한테 돌아왔거든요. 근데 같이 온 정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 정우 어디 갔냐고 이렇게 산이한테 얘기하니까 정우한테는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산이가 시켰대요. 아 그러냐, 근데 너는 왜 여기 있고 정우 보고 따라가느냐, 가려면 네가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산이 표정이 갑자기 안 좋아져요. 일단은 뭔진 모르겠는데 그냥 좀 먼발치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서 그냥 정우로 보냈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정우 보고는 직업도 소방관이거든요 정우가. 부탁을 해서 저 아저씨 좀 따라가 봐라 계속 얘기를 하고, 산이는 우리가 사온 맥주 한 캔을요 탁 따더니 바나나 우유 옆에 두고 이제 우리 가자라고 바로 하더라고요. 야 이걸 왜 따서 여기다 올려놓냐고, 바나나 우유 옆에. 일단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은 궁금하지만은 정우가 일단 있는 대로 정우한테 전화를 해서 너 지금 어디 쪽이냐고 전화를 하면서 그 위치 쪽으로 저희가 다시 갔거든요. 그러다가 어떤 주택 앞에서 도착을 했는데, 주택이라기보다 어떤 건물이었어요. 건물 안에 집에 있는 그런 쪽에 정우가 서 있길래 야 여기 아저씨 들어가더냐 얘기를 하니까 정우가 여기로 들어가던데, 산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건물이구나. 야 근데 나 아저씨 따라오면서 아저씨가 좀 우시는 것 같더라. 눈물을 좀 훔치시던데 손으로 얼굴을 계속 닦고 있더라. 그냥 그렇게 올라가서 나는 그냥 먼발치 따라가는 것 뿐인데 일단 우시는 것 같았어. 네. 그러니까는 이제 저희들도 궁금하니까 산이한테 야 왜 그러냐고 이유를 좀 말해봐라. 뭐하러 여기까지 왔고 맥주는 또 왜 사오라고 했냐. 그리고 맥주를 사왔는데 왜 바나나 우유 옆에 그 정자에 놔두냐.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산이는 식당 가서 얘기하자고, 가는 길에는 뭘 좀 나도 생각 좀 해봐야 된다고 하면서 아까 태우가 운영하는 삼겹살집으로 이동을 했어요. 방금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전달하고 산이한테 드디어 궁금하다고 다 이야기를 하니까 산이 입에서 의외의 말이 하나 나왔어요. 보통 죽은 이는 가족들 곁에는 잘 안 나와. 보통 죽은 이들은 정말 가족들한테는 안 나오거든. 뭐 나도 몇 번 수호령님으로 가족들한테 나타나고 몇 번 보기는 했는데, 웬만하면은 이 귀신들이 가족들한테 안 나타난다고. 특히 자식이 부모한테는 잘 안 나타난다고. 부모가 자식한테 나타나는 경우는 간혹 있지만 수호령으로, 뭐 TV나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것도 있잖아. 보통 부모가 나타나지 자식이 부모한테 나타나는 영화는 없지 않느냐. 시나리오도 그렇고 뭐 조상님이 가장 많이 나타나겠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영화나 소설도 그게 뭐 맞는 거라고. 그런데 이번 경우는 죽은 딸이 영혼으로 아버지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게 그냥 뭔가 너무 슬퍼 보이더라.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게, 그리고 또 이 여성분이 나를 봤다, 그리고 손짓으로 이분을 따라가라고 손짓으로 제스처를 취하더라. 그 영혼이. 귀신의 생김새는 우리 또래로 보이는 여자였고 머리는 길고 굉장히 예쁜 얼굴이다. 그런데 조금 아찔했던 모습이 있었다. 입을 다물고 있더라. 혀가 없는 것처럼. 말을 못하는 형태라고 해야 되나? 그냥 손짓으로, 보통 귀신들도 말을 하기보다는 입을 열면서 막 뭐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짓으로 다급하게 나한테 저 아저씨를 따라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도 벙찌면서 멍 때리며 가는 거였는데, 예전에 니들 기억할 텐데 우리 송이산에서 다 같이 겪은 거 있지. 내가 산에서 영가들이 몸발치 손짓하면서 길을 안내해줬던 적, 그리고 사람 내려온다고 귀신이 알려줬던 거 니들 기억나지 않느냐고. 그거랑 비슷하다고. 자, 저희 송이산 멤버 사연을 들으면 거기에 나오거든요. 귀신이 먼발치에서 사람이 내려오는 걸 알려줬어요, 산이한테. 이 내용대에서는 무슨 사연인지는 들어봐야 알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 박정희 생각, 그 대통령님 생각이 도착했을 때 아저씨가 한 정자에 바나나 우유를 올려두질 않나. 그런데 거기서 여자 귀신이 쓰레기로 버려진 맥주캔을 가리키면서 다급하게 손짓을 나한테 막 하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심부름을 한 거다. 니들이 맥주 사러 간 사이에 그 영혼 영가는 정자에서 바나나 우유를 바라보면서 한없이 울고 있더라. 그리고는 아저씨는 어디론가 가버리고 혹시나 해서 정우 보고 따라가라고 했던 거다. 그게 앞의 내용이다. 왠지 모르게 사연이 궁금한데 뭐 말을 우리가 걸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으니까 좀 그렇지. 그런데 지 위치라도 알아둬야 하나 싶어서 정우한테 좀 시켜서 따라가 보라 한 거다. 그런데 니들이 맥주를 사오고 나서 바나나 우유 옆에 두니까 이 영혼이 사라지더라. 일단 여기까지는 상황이 그러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도 잘 모르겠다. 앞에 말한 대로 그냥 도와주고 싶은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내용을 산이가 말해준 거고, 저희는 많이 궁금했지만 얘도 모른다고 하니까 방법이 없죠. 일단 태우가 초대한 우리 여기 고깃집 오픈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니까
과거 이야기도 하고 그날의 횃불을 즐겁게 풀고 있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 마셔라 즐겨를 하면서 삼겹살과 술을 먹고 있었는데 시간이 많이 좀 지났어요. 이제 새벽쯤 되니까 애들이 하나둘 취하기 시작했고 미리 저희가 온돌방 모텔을 잡아뒀거든요. 큰 걸 잡아두고 가는 길에 영업 마감해야 되니까 마감도 도와주면서 다 같이 이동을 했는데 아까 바나나 우유를 놔둔 아저씨 집 있죠. 거기를 우연찮게 또 저희가 모텔을 걸어가면서 지나쳤어요. 네, 태우 집도 이 근처 빌라촌이어서 가는 길에 태우한테 아까 정우가 야야야 태우야 여기 우리가 쫓아간 아저씨 집이 여기 건물이라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아까 우리가 온 여기 건물 맞네 이 말을 하니까요. 태우가 하는 말이 여기 건물 집이라고? 아까 저기로 올라가던데 위층으로 올라가던데? 이렇게 정우가 말을 하니까 여기 건물이면 우리 삼겹살 가게 건물주인 것 같은데 여기 옆에 공인중개소 있잖아. 나 여기서 가게 자리 알아보고 계약했거든? 근데 여기 그때 공인중개소 하시는 분이 건물주도 여기서 하신다고 하고 나 살던 자리 이분 건물이래. 나 그리고 여기 산다고 그때 들었는데 여기 올라간 거면 보통 꼭대기에 건물주 사니까 여기 올라가신 거면 건물주 맞는 것 같은데? 계약했을 때 당시 건물주 모습을 태우가 저희한테 얘기해 주니까 인상착이 맞는 것 같다고 저희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냐. 근데 여기 건물주분 우리 가게 자주 오신대요.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일주일에 꼭 한두 번 오시는데 예. 간혹 혼자 오시거나 친구분들이랑 오신대요. 꼭 삼겹살에 맥주를 그렇게 드시는데 보통 저희의 부모님 또래다 보니까 삼겹살에는 보통 소주를 드시는데 이분은 삼겹살에 맥주를 많이 좋아하시는지 맥주만 드시더라. 내가 간혹 자주 오시니까 서비스로 고기도 내드리고 술은 마음껏 드시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건물주분이 그러지 말라고 어려워하지도 말고 이런 데서 서비스 주는 거 아니라고 나 돈 있다고 돈은 다 받고 차라리 장사 더 열심히 해서 건물 가치나 올려주라고 총각 그러면서 내시던 음식비 항상 더 주시고 가신대요. 쉽게 말해서 현금하면서 거스름 돈 안 받으신대요. 예. 카드 계산도 안 하시고 저희가 듣기도 와 좋은 분이네. 그걸 저희가 다 듣는 입장에서 산이 이놈은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친구거든요. 저희 사연에 등장한 산이는요. 그쵸? 예. 진짜 안 좋아해요. 얘는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천사 같은 사람을 가려서 보는 건가? 저는 이게 항상 신기해요. 사람 안 좋아하는 놈이 이상하게 뭐 도와주는 사람마다 다 천사들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이죠. 야 근데 건물주라면 나 무슨 사연 하나 들은 거 있긴 있었는데 우리 가게 옆에 김밥집 사장님 있잖아. 우리 김밥집 봤지 니들? 봤다고 옆에. 여기 김밥집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 오래 하셨는데 우리 집에 고기 먹으러 오면서 무슨 했던 기억이 있는데 취기가 올라서 야 기억이 안 난다. 야 뭐가 듣긴 들었는데 이걸 태우가 흘리던 말하니까 산이는 아까부터 이게 뭔가 궁금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궁금했는지 야 아는 대로 말해봐라. 내가 좀 궁금하다. 이렇게 태우를 닥달했는데 태우는 취기가 그때 좀 많이 올라서 모르겠대요. 기억이 안 난대요. 정 궁금하면 내일 김밥집 내일 문 여니까 점심도 먹을 건 가서 물어보자. 그러기를 알았다고 일단 모텔에 도착을 했어요. 잘 놓으면 자고 폰 볼 놈은 폰 보고 각자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요 남자들끼리 있으면 제일 심한 거 코골이 때문에 잠을 못 자요. 너무 짜증이 나요. 잠을 못 자서 새벽 이슬이 내리는 시간에 저는 나왔거든요. 도저히 못 자겠다 싶어서 나오면서 쪼그리면서 애니메이션 같은 걸 제가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모텔 앞에서 좀 쪼그리면서 졸리면 들어가지 하고 있는데 정우도 그때 나오더라고요. 담배 피러 나왔는지. 야 니도 코골이 때문에 못 자겠지. 그렇다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연치 않게 우리가 저녁에 봤던 그 건물주 아저씨 바나나 우유 든 아저씨가 저희 앞으로 쓱 지나가더라고요. 저는 정말 정우라 놀랐어요. 야 우연이라면 우연이고 이게 뭐지? 저 아저씨가 지나가길래 분명 저희는 얼굴을 기억하거든요. 이 새벽 아침 일찍 어디 가시나 온동 가시나? 저랑 정우는 본능적으로 뭔지 모르게 따라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따라갔어요. 그때. 왜냐하면 아까 말한 산이 말이 사실 기억이 났어요. 산이도 궁금하단다. 이것 때문에 좀 흐련듯 스쳐서 통화하는 척하면서 먼 발치로 사실 따라갔거든요. 둘이. 역시나 갔던 방향은 박정희 생가 그 장소로 길을 향하시더라고요. 저희도 따라서 최대한 이상한 놈을 안 보이게끔 전화도 하는 척하고 게임하는 척하면서 따라갔는데 생가 정자에 도착을 하니까 저희가 아까 놔뒀던 맥주캔과 바나나 우유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간이 꽤 지났는데 누군가 치워졌을 거라고, 뭐 환경미화원분들이나 누군가가 치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치워져 있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저씨분이 그걸 보시더니요, 갑자기 거기서 무릎을 탁 꿇더니 으흐 하면서 끄고 울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오호. 아이고, 저랑 정우는 이거 무슨 조화래? 갑자기 왜 우시지? 정우는 그걸 보더니 아까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직업의식이 있어요. 저기 선생님 왜 그러시냐고 갑자기 어디 아프십니까? 라고 친절하게 정우가 대화를 하더라고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는 소방관입니다. 어디 편찮으시거나 뭐 불편하신 데 있으시냐, 구급차나 아니면 뭐 지구대 분들이라고 불러드릴까요? 라고 말을 하니까 괜찮다고, 울면서 괜찮다고, 젊은 청년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제가 오지랖이라고 할게요. 저는 궁금하면 사실 못 참으니까, 어르신 죄송한데 우리 저녁쯤에 한 요 시간대 아까 바나나 우유 여기 정자에 놔두고 가시지 않았냐, 여기 옆에 맥주는 저희가 사서 놔둔 겁니다. 제가 오지랖을 부려서 사실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하니까 아저씨분이 깜짝 놀라셔서 이걸 왜 사서 여기 뒀냐고 말을 하니까, 제가 빠르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제 친구가 무당은 아니고 그런 쪽의 세계를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빠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요약해서. 그런데 아까 저녁 때 본 어르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인다고, 그래서 저희 친구가 좀 모른 척할 수가 없었다고 말을 하니까, 거기서 또 아저씨가 그 오해를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 딸, 아이고 우리 딸, 성희야 진짜 네가 죽은 거였구나, 우리 딸 성희야. 꼭 그렇게 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오해를 하셨던지 주위에 새벽운동 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주위에 몰려들었거든요. 사실 바닥까지 구르시면서 통곡을 하시는데, 내가 이걸 괜히 얘기를 했나 싶을 정도로 우시니까, 옆에 있는 정우는 선생님 옷 버리신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진정하시라고, 이러다가 진짜 기절하신다고, 두통 크게 온다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뭔가 사연이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산이가 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한 제 친구 지금 이 근처 모텔에서 자고 있는데 불러올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예. 안 그래도 제 친구도 사장님 사연도 궁금하고 의아한 게 있어서 사장님이 보고 싶다면, 아저씨분이 보고 싶다면 제가 급하게 뛰어가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땡땡 식당 아시지요? 거기 사장이 저희 친구인데, 안 그래도 사장님이 거기 건물주라고 한 것도 같은데 혹시 여기 건물주 맞으시냐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았냐고, 맞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아이고, 아저씨분도 저희한테 얘기하시는 게, 이게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우연도 다르게 말하면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예. 늦은 시간 정말 미안한데 그 친구 좀 불러줄 수 있냐 해서 제가 급하게 모텔로 뛰어갔어요. 자고 있는 산이를 발로 툭툭 치면서 깨워서 대략 자초지종을 설명을 했거든요. 그리고 산이도 아무 말 없이 그냥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박장희 생가 장소로 돌아와서 그 장소로 산이가 걸어가더니 딱 이 말을 먼저 하더라고요. 아저씨, 살아생전 따님분이 바나나 우유를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세상 단아한 목소리, 차분한 목소리로 따뜻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네. 안 그런 놈입니다. 이 말을 하니까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아저씨는 맥주를 많이 좋아하셨나 보네요. 그러면서 역시나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다고. 네. 저희가 무슨 사연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뭐 친구한테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따님분으로 보이시는 분이 사실 보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급한 제스처를 취한 게 저한테 보여서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아저씨의 몫이니까 저희가 강요는 안 하겠습니다.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으나 따님분은 이 세상 분은 아니십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말을 하니까 아저씨가 또 한 번 울분을 토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저희한테 얘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그때 당시 2019년이고요, 여러분들. 5년 전으로 돌아가면 2014년입니다. 따님분께서 2014년 아시아 투어로 여행을 갔대요. 친구랑 갔는지 누구랑 갔는지 2명이서, 여성 2명이 여행을 갔는데, 예. 이 2명이 여성이 가고 나서 마지막 출입국 기록은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었는데 예. 돌아오지 못했어요.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일단 사건 수사에 오를 거 아니에요. 신고가 됐으니까. 하나의 기적이 일어난 게, 따님이랑 같이 간 여성분 한 명이 작년입니다. 그때는 2019년이면 2018년도 딱 1년 전쯤에
기적적으로 같이 간 친구 한 명이 한국으로 돌아왔대요. 중국 공안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조가 되고 한국까지 돌아와서 경찰 수사에 받으면서 예. 구출이 됐다고 표현할게요, 여러분들. 한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아저씨 입장에서는 같이 간 내 딸이 근황이 궁금하잖아요. 왜 그분한테 우리 딸은 어떻게 됐냐 친구. 그런데 그 같이 간 친구 말로는 이게 조금 제가 걸러서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저는 대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여성분도 그렇고 이 친구분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상태로 돌아왔대요. 그것보다 가장 충격적인 건요. 조사 도중에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했냐면 일단 이후에 이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일단 제가 이 내용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납치되고 나서 따님분하고 이 사람은요 분리가 됐대요. 이동을 예를 들어 돌비님은 왼쪽으로 가면 저는 오른쪽으로 분리가 돼서 납치가 됐대요. 어디론가 모를 지역으로 이 여성분은 몇 날 며칠을 차로 이동을 하고 그리고 나서 강도 탔대요. 강에 있는 배도 탔대요. 그리고 딱 굶어 죽지 않게끔만 음식을 주고 어디론가 향해서 몇 날 며칠을 도착을 했는데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이때 당시도 뭐 이매매 이런 게 너무 유명해서 나 이제 죽는 거구나. 이렇게 죽는 거구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이 중국 사람이 말하기에 참고로 이분은 중국말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너 누군가의 신부가 될 거래요. 누군가의 신부가 될 거다. 그러면서 말을 너 잘 들으면 너한테 더 이상 아무 짓도 안 할 거다. 네. 그런데 만약 조금이라도 발악하면 너 우리한테 잡히고 나서 유린당한 거 기억나지? 이거보다 더한 지옥을 보여줄 거라고. 아예 절망으로 보낼 뻔이라고. 이걸 중국어로 말을 했대요. 이 친구는 중국말을 잘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알아들으면서 너무 손이 덜덜덜덜 떨렸대요. 그렇게 첫날은 먹이고 이쁘게 꾸미고 누군가 모를 사람하고 결혼을 시키는데 강제 결혼을 자기보다 대략 20살 정도 나이가 많아 보이는 이 중국 마을의 재력가래요. 예. 네, 참고로 이 여성분도 굉장히 아름다우세요. 저는 사진을 봤거든요. 그 사람하고 혼사를 치렀고 일단은 죽지 않아야 하니까 시키는 대로 다 했대요. 남편이 하자는 대로. 그런데 여기서 너무 놀란 게 자기 말고도 처지가 비슷한 여자들이 여러 명 있대요. 한마디로 뭐 쉽게 말하면 뭐 부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좀 미친 거죠. 듣다가 좀 화가 나는데 여기에는 중국 여성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백인의 여성도 있었어요. 서양. 일본 국적의 여성도 있었대요. 근데 중국 여성으로 보이는 여자 한 명이 다리가 없대요. 돌비님. 또 다른 일본 여성은요. 말을 못한대요. 그걸 보고 이 여성분이 느꼈대요. 도망가면 나도 아까 말한 그 납치범들에 의해서 저렇게 되는 거구나. 난 여기서 꼼짝없이 마음에도 없는 사람의 애나 낳고 부인으로 살아가야 하구나. 너무 미치도록 통곡을 하고 절망을 했대요. 어찌됐든 이 시련을 겪고 몇 년 만에 이분은 구출이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부분은요. 제가 거의 80% 뺀 이야기인데 여기서 너무 또 이 여성분이 구출되자마자 더 오해하면서 억울했던 건 자신의 이런 상황에 언론이 노출이 안 되는 게 이 현실이 너무나 슬펐대요. 보통 이런 사건이면요. 언론이 대서특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언론에 노출이 안 됐대요. 이 이야기를 저희 3명이 듣는데 저랑 정우 산이 그 당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저씨분은 일단은 친구 말을 듣는 거잖아요. 같이 간. 그런데 같이 간 일행 여성분 말대로 여기 아저씨 따님은 생사도 알 수 없고 납치 후 따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식, 좋은 소식은 들을 수는 없었대요. 어찌됐든 같이 간 딸 일행도 살아 돌아왔지만 온갖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왔잖아요. 다행히 크게 눈이나 이런 건 문제는 없었어요. 그래도 마음의 상처가 훨씬 더 1000배 만배 깊겠죠. 이 아저씨분이 얼마나 따님을 좋아했냐면 와이프분은 일찍이 세상을 떠나셨대요. 쉽게 아저씨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호랩인데 딸 하나 애지중지 키우셨대요. 그런데 그런 따님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이런 깊은 사연을 듣는데 저희도 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산이는요 굉장히 단호한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죄송하지만 따님분은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마 저희가 말을 깊게 할 수는 없지만 따님분도 안타깝게 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라고. 아버님 맥주 한 캔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으니까 만족해 보입니다. 지금 이 영혼께서 그런 표정입니다.
여기 따님분과 살아생전 산책하던 장소인 것 같은데 또 운동하는 장소, 그런 많은 여기 발자취가 있는 장소 같은데 여기서 정자에서 따님분과 자주 쉬셨나 보네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끄억끄억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항상 운동하고 나면 저기 편의점 뛰어가서 1+1, 2+1 바나나 우유를 사서 먹던 그 딸 얼굴이 생생히 기억난대요. 네, 집에 오면 아빠 소주는 먹지 마라. 맥주만 마시면 칼로리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니까 건강 생각해서라도 맥주 먹으라고. 네, 돌아와서는 우리 딸이 건네준 맥주가 그렇게 맛있었대요. 또 집에 있는 호랩이 심심하다고 우리 딸은 항상 나한테 놀아주던 그 발자취, 그리고 그 컴퓨터, 이 많은 시간이 산이 하나 말에 스치듯 지나갔지만 단호한 또 산이 말이 아까 있었거든요. 아버님 잊으셔야 된다고. 그때 이 노래가 들리더라고요, 돌변이. 예? 참고로 여기는 박정희 생가 장소입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이게 들리더라고요. 오, 예. 예, 거기 가보시면 들립니다, 여러분들. 스피커에서 노래가 나와요, 이 시간대만. 그걸 들으니까 우리 딸도 젊은 나이에 저 노래를 그렇게 불렀었다. 그립다. 역시나 이건 끄억끄억 고통의 울분을 토하시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통곡을 하시면서 저희한테 다시금 얘기하면서 저희는 끝까지 들려드렸어요. 들어드리면서 아저씨, 저희가 뭐 처음 만났지만 저희가 뭐 아들이 되어드릴 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땡땡 고깃집, 저희 친구가 거기 장사를 합니다. 아저씨 건물에서. 저희는 이제 떠나야 되지만 벗이 될 순 없지만 거기 친구는 아저씨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 친구가 성격이 되게 좋거든요. 자주 이 식당에 오신다고 들었는데 젊은 친구 하나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외롭게 사시지 마시라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저씨가 안 그래도 요즘 많은 생각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왜 아까 산이가 불안했다는 걸 이제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 따님 생일인데 하직하려고 했대요. 그 생각이 100번 1000번 실천으로 옮길 단계가 올해였대요, 그 당시. 저는 당연히 산이한테 얘기했고, 너 싸하다고 했던 게 이거였냐고 하니까 그거 맞는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분으로 보이는 이 저성분 한 분이 보였대요, 얘 눈에는요. 예. 이게 3명이 오면 끝나는 거래요. 돌아와서는 저희가 일단 돌아와야 되잖아요. 일단 갈 길을 가야 되고, 숙소 돌아와선 태우한테 이 모든 걸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는 네. 가야 되지만 태우는 여기서 장사를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더니 태우도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라고, 내가 말벗 대어 드릴 테니까 니들은 걱정하지 말고 가라, 태우와 약속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전 세계의 재앙이죠, 코로나19가 드디어 터졌어요. 자영업자분들은 어려워지고, 그리고 그 고통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분들이 분명 여기도 있으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우리 태우는요, 그 동네에서 삼겹살집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 재앙을 얘는 이겨냈어요. 네, 왜 그러냐? 아저씨분이, 건물주분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태우가 결혼을 했거든요. 요즘에 주례사가 없는데 그 주례사가 건물주 사장님이 해주셔서 저희도 작년에 그분을 뵀어요. 네. 네, 좋은 이복의 아들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제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이 건물주 사장님, 안타까운 사연이 있지만 오늘 사연은 우연히 우리 송이사 멤버가 구미에서 겪은 일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야,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조금 먹먹한 사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생명도 또 살리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이게 이야기가. 오늘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드립니다. 네. 네. 많이 씁쓸하죠. 사연 자체가 굉장히 또 씁쓸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죠.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뭐 각자마다 다른 생각으로 임하게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저 또한 여러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런 또 한 가지의 사연이었던 것 같고, 코님 항상 응원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